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나이 들수록 집안에서 내 목소리는 작아지고 있을까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을 조사했습니다. 가족 내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분만 상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까지 망가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모여서 뭔가 정하는데 내 의견은 아무도 안 묻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자녀가 손을 저으며 아버지는 그냥 계세요.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해주면 당연하게 받으면서 내가 부탁하면 바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마음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미루고 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존중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울감이 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집에 있는 게 불편해집니다.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해본 사람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잘못인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문제는 착함 자체가 아니라 그 착함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입니다. 심리학의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것의 균형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고 있는지, 상대가 얼마나 주는지를 은연중에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에서 계속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원래 다 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굳어져 버립니다. 하버드 대학교 협상 프로젝트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협상에서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은 어디까지 밀어도 괜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면서 계속 양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배려입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족 회의에서, 명절 모임에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내 의견을 묻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착함이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차갑게 굴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심리상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바운더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계 또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를 정하는 겁니다. 이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입장에서는 배려하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서비스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식당에서 물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요. 물 가져다 주는 걸 고마워하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요. 우리 세대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참으면 돼. 두 번째, 말해봤자 싸움 맞나. 세 번째, 이 나이에 뭘.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를 점점 투명인간으로 만듭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본인 자리가 없더랍니다. 거실은 아내 공간, 안방도 아내가 쓰고 본인은 작은 방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집에서 자기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뭘 결정할 때도 본인한테는 잘 안 물어보고요.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태어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손주를 받으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 매일이 되고 나중에는 아이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쉬겠다고 했더니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고 여기부터는 어렵다는 선을 긋지 않았던 거죠.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나는 이렇게 느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I 메시지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I는 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주어로 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해버렸습니다. 이때 너는 왜 맨날 나한테 말을 안 하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중8구 싸움이 납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중요한 일을 나중에 알게 되니까 좀 서운하더라.
같은 내용인데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미국 UCLA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사람들이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상대방의 만족도도 함께 올라갔다는 겁니다. 서로가 더 행복해진 거죠.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좀 힘들어. 나는 이럴 때 기분이 좋아. 이런 말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는 것입니다. 평생 다 들어주다가 갑자기 안 돼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갈게요 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오너라 하고 부랴부랴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좀 힘드니까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겠니? 아버지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거절이지만 차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지금은 어렵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는 방식입니다. 손주 봐달라는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가족들도 알게 됩니다. 아, 부모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부모님 상황도 물어봐야겠구나. 세 번째 습관은 내 시간과 공간을 명확히 갖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60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발언권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간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일정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한테도 존중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할 일 없는 어른과 자기 삶이 있는 어른은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TV만 보고 있으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가하시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 등산 가는 날이야. 어머니 그림 배우러 가시는 날이야 하면 다릅니다. 부모님도 바쁘시구나, 부모님 일정도 있구나 하는 인식이 생깁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공원 산책,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 가기, 한 달에 한 번 옛 동료 만나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라는 걸 가족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착함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생깁니다. 한쪽에서 계속 주기만 하면 상대방은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나는 이렇게 느껴요 라고 말하기.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둘째,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기. 지금은 어렵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내 시간과 공간 갖기. 자기 루틴이 있는 어른이 존중받습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착함 안에 나도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장 내일 아침 가족에게 내 감정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번 주에 나만의 시간을 하루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사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좋은 사람처럼 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한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이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